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예,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보고, 그리고 중간고사 답안을 마치고, 이제 거의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게 됐네요. 벌써 이제 5월이 다가왔고요. 예, 이번 달 4주가 지나가면 벌써 기말고사예요. 중간고사 보자마자 기말고사네요. 예,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6월 5일하고 6월 12일이 중간고사 기간이라 여하튼 그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5일이나 15일 사이에 중간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대면으로 보거나 하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그 8일 날 5월 8일 날 대면 수업이 있죠. 그때 한번 결정을 좀 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자, 여튼 그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 저번 주와 이어서 블로그 이제 마지막입니다. 글쓰기 관련된 부분들을 또 세부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관련된 실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SNS 마케팅 플랫폼이죠. 예, 페이스북 관련돼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 사업과 연계돼서 노출이 가능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한 번씩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그리고 메모장에도 표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 공부하실 때 이 메모장 내용들을 그 동영상 돌려보실 때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 고객을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하반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블로그에서 노출을 위해 필요한 포스팅 기법을 논하라고 제가 해놓은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주관식이라서 100점을 맞을 분들도 AI가 빵점을 줬더라고요. 예, 그 AI의 한계예요. 여튼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가 뭐죠? 예, 내가 홍보하려는 사업과 연관된 뭘 뽑아? 키워드를 먼저 도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키워드의 조합으로 뭘 만들어? 제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본문에 적어도 몇 번? 예, 2회 이상 들어가도록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 이미지를 연관 이미지라 해야 되겠죠? 연관 이미지를 몇 개? 예, 적어도 10개. 예, 10개. 5개 이상 10개 정도 넉넉히 10개 이상 최소 5개 이상 10개를 준비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글과 이미지를 서로 교차하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고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래요? 예, 키워드를 태그를 통해서 입력하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끝난 다음에 뭘 한다? 예,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무슨 검색? 희망 키워드 검색을 통해 희망 키워드라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그 나타내려 했던 키워드들 중에 나와야죠. 검색을 통해 검색이 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검색이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 1페이지예요. 1페이지 상위 노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키워드를 다시 변경해서 입력한다. 예, 변경해서 입력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였어요.
자, 이거 외에, 이건 기본적인 거 외에, 이거는 제가, 기말에도 이 내용 관련돼서는 뭐, 요렇게 틀든 저렇게 틀든 해서 낼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낼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뭐냐면 더 세부적인 어떤 그 고객을 유혹하는 글쓰기 기법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키워드를 어디서 찾는다? 키워드를 랭키닷컴 뭐 이런 데서 찾는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찾는다. 블로그 카페를 참고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여기 나와죠. 뉴스의 내용을 참고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수정 표현한다. 그러니까 뉴스의 기사라는 거는 특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기사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기사에 나온 글들이 되게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의 플랫폼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플랫폼을 이용해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블로그와 카페를 참고한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블로그 아니면 좋은 블로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뉴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뉴스 치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이버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부산일보. 그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얘네들은 글을 어떻게 쓸까요?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게 더 간단해. 예.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정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글 쓰나?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시기상조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이게 다 이제 사진이 하나씩 들어가겠죠? 이게 지금 이게 늦게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글들을 보시면 보세요. 한 4줄 쓰고 띄고 4줄 쓰고 띄고 하죠. 이런 플레임들을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근데 블로그 중에 잘 나가는 블로그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블로그 너무 느린데요.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치고 들어가서 나오는 이 블로그들은 특히 상위에 랭크되는 블로그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예, 공감 그 뭐죠? 이웃을 맺고 있는 그런 블로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은 위에 나오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주로 먹는 게 많네요. 야, 보세요. 얘네들도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네요. 예, 이미지 강조용 블로그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검색이 잘 되어 있는 블로그는요,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위에다 간단하게 하고 사진 하나 넣고 사진에 꼭 자신의 이걸 넣네요. 해시태그를. 해시태그를 이거 뭐라 그러죠? 음영을 넣고요. 자신의 사진이라 이거죠. 자신의 사진이라. 보세요. 얘네들도 사진 넣고 글 한 세네 줄, 사진 넣고 글 한 두 줄, 사진 넣고 글 한 줄, 사진 넣고 글 세 줄, 사진 넣고 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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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사진 넣고 글 두 줄, 사진 넣고 글 두 줄, 두 줄, 이렇게 하고 동영상 하나. 그쵸?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 어떤 게 좀 특이하냐면, 그렇죠. 이 사진마다 어떤 거 보면 이렇게 사진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 그걸 먼저 표시할게요. 정보 수집을 위한,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걸 계속 써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 쓰기 위해서는 글 재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정보 수집하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냐면 랭키닷컴,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블로그나 카페, 이런 쪽에서 어떤 정보의 소스를 받아서 내가 약간 모디파이해서 써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정보를 이용하라. 이것도 뭐 간단하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아시겠죠? 네, 정보 수집을 위한 방법은 랭키닷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랭키닷컴 지금 나오죠? 예. 이제 여기에 들어가 보면 각종 정보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데이터 정보, 그래서 산업군으로도 분리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뒤져보는 거예요. 어떤 걸 볼지. 예, 인사이트, 뭐 컨설팅, 뭐 모바일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이게 뭐예요? 이게 통계 자료들이라든가 정보들이에요. 그걸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정보의 원천을 구해 보시는 겁니다. 랭키닷컴. 근데 중요한 정보들은 유료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이렇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어떻게 한다? 예,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된다. 정보에는. 내가 만약에 상업적으로 쓰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또 뭐냐면 제목을 정하는 법에 키워드 외에 다른 내용. 예를 들면 컨텐츠 제목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 검색 엔진이 제일 잘 되게. 저는 이제 거꾸로죠. 키워드를 통해서 내 고객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키워드를 넣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네이버라는 그 포털 AI가 검색 AI가 어떨 때 상위에 노출을 시켜주는지예요. 어떻게 할 때 상위에 노출을 해주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식당인가요? 차오벨라 찾아오시는 길이라는 포스팅을 작성할 때 차오벨라 찾아오시는 길이라고 제목을 쓰는 것보다는 광신구 맛집 추천. 그렇죠. 이게 키워드가 더 좋죠. 그죠?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건대 입구역 스파게티 전문점. 그러니까 차오벨라라는 이건 뭐예요? 고유명사잖아요.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이런 건대 입구역,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그거 키워드예요. 이것도 건대 입구역 맛집 치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건대 입구역 맛집 스파게티 전문점 차오벨라 찾아오는 길 이렇게 적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를 적절히 배치해서 특히 고객들 입장에서 검색이 될 만한 단어들로 제목을 정하고 그 단어가 그 키워드가 내가 원하는 고객이 칠 만한 키워드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 찾는 법.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죠? 예. 제목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키워드의 조합으로 만들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다양한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 것. 특히 고유명사보다는 남들이 모르는 고유명사, 타오벨라 그런 거 모르잖아요. 고유명사보다는 뭐를 일반적인 단어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핵심을 숨겨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 아, 이것도 좋네요. 그죠? 예. 주로 종교로미에 알고 보니 이렇게 한다. 비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슨 거의 비밀. 예를 들면 창업 성공의 비밀.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해요? 창업 성공 노하우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외식 창업 알고 보니 쉬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래서 궁금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겠죠. 궁금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어미의 알고 보니 또는 비밀 또는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 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대화체로 만들어라. 그죠? 어떻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듯이 그러니까 백화점 여성 구두 매장은 왜 남자 직원만 있는 거야? 재밌네. 그래? 그죠? 괜찮은 남자 왜 소개팅에 나오지 않는 걸까? 재밌네. 예. 이런 것들로 제목을 적는 거죠. 한국 관광 이미지 망치는 바가지 요금 좀 없애주세요. 예, 이런 것도 괜찮죠. 그죠? 자,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면 대화체로 만들어라 또는 공감을 여기다 써줘야지. 또는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봐라.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제목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죠? 예, 맞아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많이 또 궁금한 게 많거든요. 비교를 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건 비교를 할 때는 vs.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자동차 살 때 저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뭐 A라는 모델 vs B라는 모델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A와 B의 차이도 비교를 할 때 vs를 많이 쓰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은근히 많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엄청나게 검색될 거예요. 자장면인가? 짜장면 vs 짬뽕. 영원한 테마죠. 예, 짬뽕. 진짜 어떤 것이 많이 팔릴까? 야, 이런 주제로 한번 내면 이거 엄청나게 볼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블로그는요, 정보성 내용을 포스팅할 때 가장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죠? 정보성 내용을 포스팅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뭐 어떻게 돼요? 뭐뭐뭐 노하우, 뭐뭐뭐 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또는 뭐뭐뭐 하는 이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가장 노출도 잘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블로그의 지수라 그러죠. 블로그의 품질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저런 내용들을 많이 실을 때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체성이에요. 구체성. 예를 들면 숫자나 아니면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500원에 13개 안주. 너무 심한, 저기 반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제목 만드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독자들이 끌 수 있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블로그의 내용에 따라서는 뭐 정보용 컨텐츠, 키워드성, 그리고 소통용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제목 만드는 법 이 중에 하나 정도를 몇 개 아는 거 제목 만드는 방법 중에 뭐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 개만 기록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건 뭐예요? 저는 이런 거요. 시험 문제로는 호기심이나 아니면 뭐예요? 고객을 자극할 수 있는 제목, 글 제목을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라고 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의 조합으로 만들거나 이런 건 근데 그 키워드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궁금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대화처로 만들거나 비교를 하거나 전복성 내용을 포스팅하거나 구체성 있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런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답을 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을 활용한 포스팅. 예, 사진은 제가 몇 장 이상 올려야 된다 그랬죠? 예, 사진을 포스팅할 때 활용하는 방법. 적어도 몇 개? 예, 10개 이상의 이미지를 포스팅에 첨부하면 노출률이 올라간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진보다 더 좋은 게 동영상일 경우 더욱 노출률이 높아진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런 사진은 왜 올려야 되냐면 당연히 이미지,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전달력이 강하죠.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의 그 블로그들 중에 잘 나가는 블로그 한번 볼까요? 자, 블로그 중에 한번 잘 나가는 블로그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블로그 누르고 블로그 여기 이제 마이박스인데요. 여기에 블로그 밑에 블로그라고 있죠.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잘 나가는 블로그들이 이제 위에 보여요. 야, 요즘에는 이렇게 맛집 막 만들어 먹는 게 유행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첫 번째 나온 요것도 블로그니까 블로그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렇게 노출률이 높은 블로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 와, 이거 하루에 4,000명씩 들어오네. 야, 빵빵하네, 진짜. 예. 이런 블로그들 보면, 자, 보세요. 되게 화려하고 이미지 지향적이죠? 그리고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들어가 보면, 글은 두 줄의 그림 하나. 아, 여긴 글 많네. 글이 10줄에, 어이구, 이건 진짜 레시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그림 하나, 둘. 그리고 나서부터는 글이 한 네다섯 줄에 그림 하나, 또 네다섯 줄에 그림 하나, 두 줄에 그림 하나, 세 줄에 그림 하나, 다 네 줄에 그림 하나, 세 줄에 그림 하나, 세 줄에 그림 하나, 두 줄에 그림 하나, 여섯 줄에 그림 하나. 그림이 지금 몇 개예요, 총? 자, 처음부터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인데 마지막에 뭐? 동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올려보면 이게 뭐예요? 움짤. 간단하게 2, 3초 동안 돌아가는 움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또 올려보면 여기도 움짤이 조금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만들어낼 때 처음에 요 메뉴 설명할 때만 좀 글씨들이 많지만 요것도 읽기 편하게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해놨네요. 그죠? 이렇게 10개 이상의 이미지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올리고 두 번째 직접 찍어야 돼. 예, 직접 찍어야 되고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직접 찍어야 하고요. 하는 사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지 캡처라든가 또는 인터넷 사진들이 편하긴 하지만 노출은 감소가 돼요. 이런 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브랜드는 어떤 사진을 보여줄까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려운 얘기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사진을 올릴 때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강조하기보다는 뭐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이미지를 쉽게 만들고 싶다. 사진이나 이미지를 쉽게 제작하고 싶으면 어디를 이용해요? 네, 요거 시험 문제 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쉽게 제작하고 싶으면 제작 프로그램 뭐 있어요? 예, 이런 제작 프로그램 요거는 기말고사 가능합니다. 예,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canva.com 네,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canva.com 말고 또 있는 게 그렇죠. 미리 캔버스. 예, 이거는 네이버에서 한글로 검색.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망고보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낼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냥 캔바라고 한번 쳐볼까요? 나오나? 나오네. 예, 나오네요. 캔바. 이거예요. 디자인 프로그램이에요. 디자인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커보드 요즘엔 만드네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예를 들면 내가 표지를 디자인을 하고 그죠? 디자인을 직접 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야, 너무 좋다. 그죠? 예.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기존의 플랫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프레임들이. 그럼 뭐만 내가 바꾸면 돼요? 그렇죠. 예, 글자라든가 이런 것만 몇 개 바꾸면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들어가서 저도 로그인이 벌써 그새 됐네요. 음. 자,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력서도 바꿀 수가 있고 이력서도 이렇게 폼나게 만들 수가 있나 봐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지나? 음. 자, 보세요. 이력서를 이런 식으로 만드네요. 그죠? 예,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하죠? 예, 한글 이력서는 없나? 한글 프로필 있나요? 한글도 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훨씬 더 이쁘잖아요. 그냥 대부분의 이력서보다 훨씬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예, 이 폼이 있으니까 나는 뭐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해서 글씨만 바꿔서 쓰면 돼요.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캔바. 또 미리 캔버스 한번 가볼까요?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이거 들어가면 자, 이것도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유지하기. 자, 이제 미리 캔버스는 한글판 그 캔바 버전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자, 내 템플릿을 보시고 세분서 만들기 들어가셔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와, 여기도 많네. 뭐가 만드는 게. 그렇죠? 여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이력서 책 표지 쳐볼까요? 북커버 나오네. 예, 북커버 이렇게 치면 나와라. 네, 이렇게 책 표지를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불러오고 이렇게 불러오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어떤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글씨도 쓸 수 있고 그렇죠? 뭐 다른 거 뭐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저도 여기서 책 표지 만들었나요? 그런 거 있을 텐데 여기 하나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이런 책들도 다 저는 여기서 만들었어요. 예, 이거 다 ISBN까지 다 있는 이런 책이잖아요. 예, 이런 책도 다 여기서 만들었어요, 저는. 예,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혹시 있으시면 찾아서 처음에 뭐 우리 3학년 중에는 시집 시사 그 시인도 한 분 계신데 예, 그런 분들 여기서 좀 감성적인 그런 표지들을 찾아서 예, 책을 만드는 것도 어떨까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로그 관련돼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제목을 어떻게 넣으면 더 효과적인 포스팅이 되는지 블로그 포스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요 그 기말고사 나올 만한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드렸으니까 요거 위주로 나중에 한번 뭐 복습 아닌 복습 아니면 시험 나중에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먼저 검색할 수 있도록 머리에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